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이 무려 997번이라고 합니다. 뭐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 거죠. 네, 정말 엄청난 횟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지금 60년 넘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자료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그 벼랑 끝에 몰린 약소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는지 그 치열한 외교전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거죠. 네, 저희는 제공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처음 이 주제를 접하시는 여러분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자료의 관점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 미리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1950년으로 가볼까요? 그 에치슨 라인 발표로 미국이 한반도를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했고 이게 북한의 남침에 불을 당기는 배경이 되죠. 개전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된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고 67개국이 유엔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계의 조언도 있었지만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대규모 파병이 가능했던 국제법적 토대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유엔의 합법정부 등록을 맞춰둔 상태였던 거 말이죠. 네, 맞아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입의 명분을 사전 설계해 둔 거거든요. 그 명분이 없었다면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파헤쳐 볼까요? 그 새벽 1시에 도쿄에서 자고 있던 메가더 사령관을 당장 깨우라고 호통친 일화 있잖아요. 아, 네. 미국 시민이 죽어갈 터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 했던 그 유명한 전화죠. 네, 맞습니다. 아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약소국 대통령이 초강대국 사령관에게 어떻게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자칫하면 진짜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그게 겉보기엔 단순한 감정 표출 같지만 사실은 참전을 이끌어낸 고도의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죽어간다는 걸 방치하면 메가더도 본국에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자국민 보호 프레임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화로 미국 대사가 정부를 제주도로 옮기라고 권유했을 때 권총을 꺼내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와, 권총까지 꺼냈다고요? 진짜 배수의 진을 친 거네요. 네, 만약 포위당하면 자결하겠다,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미국에게 우리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함께 피를 흘리던가 양자택일을 강요한 결기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5천분의 1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리죠. 맞아요. 북진 통일 직전에 원치 않는 휴전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서둘러 휴전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맞짱 같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남한이 반공 포로 3만여 명을 독단적으로 석방해버린 일이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미국의 협상판을 완전히 뒤흔든 치밀한 벼랑 끝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휴전의 핵심 카드였던 포로 교환 문제를 남한이 마음대로 없애버린 거니까 미국 수뇌부 입장에선 정말 밑을 노르셨겠어요. 실제로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2번이나 암살을 계획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빠져나갈 엑시트 플랜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행정부는 길길이 날뛰는데 미국 여론과 의회는 오히려 박수를 보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냉전 초기라는 시대적 배경 덕분이죠. 미국 대중과 의회는 공산주의에 맞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 끝까지 싸우는 그 약소국의 용기의 갈채를 보낸 겁니다. 지지 여론이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도 무력으로 남한을 통제할 명분을 상실했군요. 결국 다급해진 미국이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백기를 들고 로버트슨 특사를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정말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로버트슨 특사로부터 3가지 핵심 약속을 얻어내거든요. 경제 원조, 국군 현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을 24개의 최전방 길목에 배치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었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미군과 부딪히게 인계철선을 깔아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초강대국의 군대를 자국의 방패막이로 세우는 조약을 약소국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한 건데요. 이건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의 토대가 바로 이 동명에 있다는 걸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료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물리적인 약자의 한계를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완벽하게 돌파해낸 외교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지도자의 벼랑 끝 외교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살펴봤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흐름이 잡히셨길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적 고집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계산과 외교 절수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그때 미국의 권유대로 제주도로 순순히 정부를 옮겼다면 어땠을까요? 네. 아니면 아무 반발 없이 그 휴전협정문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면 말이죠. 맞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한반도의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이 질문의 무게를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